안녕하세요. 송재빈의 재난이야기 송재빈입니다.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갑자기 칼치기나 끼어들기 또는 난폭 얌체 차량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깜짝 놀래고 짜증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개정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동안 대다수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의 100% 과실로 인정하는 사례는 극히 적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개정된 내용은 원인 제공자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30일 시행되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에 대해 가해자 100% 과실로 하는 인정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2018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은 사망자가 3,781명인데 하루에 10명씩 사망하고 부상자는 하루에 885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보행 중의 사고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사고 내용을 살펴보면은 가장 많은 게 차선 변경하고 끼어들기 사고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동일 차선에서 중앙선 침범 급 추월 시 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뒤따른 차량의 무리한 추월로 인한 교통사고 일명 칼치기가 그동안 쌍방과실로 처리됐으나 앞으로는 추월한 차량의 100% 과실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중앙선이 점선인 직선 도로에서 후방 차량이 선행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를 내면 그동안 8대2 정도로 나왔는데 선행 차량도 20%의 과실을 책임을 졌으나 앞으로는 중앙선이 점선인 직선 도로에서 추월 중 사고가 나는 경우 후방 차량은 100% 과실로 변경이 됐습니다. 또한 직선 도로에서 후방 차량이 추월 실선 차로로 변경해 추월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후방 차량의 100% 과실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직진 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시 사고입니다. 직진 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하다 사고를 내거나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쌍방과실로 처리된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된 내용에는 가해자 100% 과실로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신호 대기 중 무리한 차선 변경 사고입니다. 신호 대기 중 무리한 차선 변경 사고 시 예전에는 진입 즉 튀어나온 차량의 80% 직진 차량에 대해서는 20%의 과실이 되었으나 개정된 비율은 진입 차량에게 100% 과실을 인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유턴 사고는 신호 형태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 유턴 사고는 대개 직진하는 차량과 유턴하는 차량 간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과 유턴하는 차량이 충돌하면 직진 차량 20%, 유턴 차량 80% 과실이 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과실 비율 개정에서는 신호 형태와 상대 차량의 주행 형태에 따라 과실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시 유턴 구역에서 차량 간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는 기존 직진 차량이 20%, 유턴 차량이 80%의 과실이 있습니다. 상시 유턴 구역에서는 진로 변경의 반경이 큰 유턴 차량의 주의 의무를 좀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호에 따라 유턴이 이뤄질 때는 유턴 차량이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데 직진 차량은 신호 위반을 하면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직진 차량의 과실이 100%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회전 교차로 진입 시 과실 책임입니다. 2010년도 회전 교차로 도입 이후 이용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꾸준히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전 교차로 사고는 대부분 교차로 진입 시 회전 차량 양보 및 서행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회전 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은 우선 주행권이 있으나 회전하는 차량도 교차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전방 주시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차로 내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사고 시에는 20%,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80% 과실 책임을 갖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방차나 그 구급차 등 그 직진 신호 위반 그 사고 발생 시 책임 부분입니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은 긴급 자동차 출동 시 그 우선 통행하고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 그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 확산이나 긴급 차량 그 진로 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그 처벌을 강화하는 그 긴급 차량 우선 통행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그 제도가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들 차량에 대한 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그 우선 통행 조항이나 긴급 차량이 아닌 차량은 신호등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진입한 차량에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긴급 차량도 그 부득이한 신호 위반이라도 역시 긴급 차량도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이런 내용을 고려해서 그 녹색 직진 신호 그 차량과 긴급 차량 또 적색 직진 신호 차량 간의 그 사고가 발생하면은 긴급 차량의 40%, 직진 차량의 그 60% 과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직선 도로에서도 긴급 차량이 앞서 주행 중인 차로를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때도 선행 차량의 60%, 긴급 차량의 40% 과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긴급 차량에 대한 그 긴급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앞선 그 차량에서 그 화물이 떨어져 후방 차량에 사고 난 경우입니다. 그 도로에서 사고 발생한 것 중 하나가 그 앞서가는 차량이 싣고 가는 화물이 그 도로로 그 떨어져 후속 차량에 그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동안 이런 상황에서 그 후속 차량은 안전거리 유지 주행 책임이 있다며 쌍방과실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번 개정안에는 후방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했음에도 낙하물을 피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선행 차량에 100%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개정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에 의거 적재 방법 위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로 하고 있어 낙하물 차량의 기본 과실이 가중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1인처 사고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변화와 혼조, 배달 문화 발달로 오토바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1인차를 교통약자로 생각하고 책임을 경감해주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호 위반 등 교통 질서를 지키라는 의미에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나 신호등 교통체계가 운전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행자 중심으로 바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졸리면 쉬었다 가세요.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주행 시 2초에서 3초 사이에 차량은 한 100m 정도를 질주함으로 대형 사고 원인이 됩니다. 졸림 쉼터가 요즘 많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적극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2차 사고 예방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먼저 비상 깜빡이 등을 켜고 블랙박스나 핸드폰 동영상을 차량 위주로 주의를 촬영한 후에 차량을 갓길로 신속하게 이동하거나 비상 삼각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뒷차량이 사고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주의할 사항은 최근 많이 발생한 사례는 운전자와 탑승자가 반드시 사고 현장에서 떨어진 가드레일 밖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안전띠를 착용해 가지고 부상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시속 60km 충돌 시 5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것과 충격이 같다고 합니다.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서 가족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미국 보험회사 직원인 로버트 하이니는 실제 발생한 7만 5천 건의 사고를 분석합니다. 그 결과 1931년 산업재해 예방 및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을 펴냅니다. 이 책에서 300건의 부상을 입지 않는 사고가 있고 29건의 가벼운 부상을 입은 사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고치고 개선하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걸 계속 방치하면 한 건의 심한 부상을 입는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이 최근 10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한 건의 사망사고에 35번에서 40회의 중경상 사고가 발생했으며 수백 건의 위험한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야구 경기에서 그 큰 외야 플라이를 자주 허용하더니 결국 홈런을 맞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어느 사고 전에 그 징조는 여러 번 나타납니다. 이 징조가 있을 때 조심하고 잘못된 습관을 우리가 고친다면 우리가 그 사는 동안에 큰 사고는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재빈의 재난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